자, 212페이지 가보시면 가축 재보험 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에서는 봐보시면 먼저 첫 페이지 212페이지는 우리 누구하고 우리 농작물 재보험의 용어 정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서 나번에 가보시면 자, 가축과 관련된 용어 정리를 봅니다. 나번에 가보시면 자, 가축과 관련 제 용어 정리에서 첫 번째 풍수, 설, 지진, 폭염 이렇게 나왔어요. 즉,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가축도 보상하는 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가축이, 즉 소가 어떤 재해로 인해서 소가 폐사를 했다. 그랬을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상하는 재해에 있어서 자, 가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럼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질병이 걸렸다. 보상을 당연히 해주겠죠. 질병.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다.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가 됩니다. 물론 이 질병은 어떤 축종은 보상을 해주고 또 어떤 축종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 또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질병, 화재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연재해 정의를 지금 여기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재해라는 게 뭐니 했을 때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 자연재해는 우리가 태우가 냉동소란에 저기 먹고 폭식해서 호황했다 해서 이 자연재해 종류를 크게 세분화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가축 재보험에서는 자연재해를 크게 지금 거기처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연재해 종류를. 즉 봐보시면 풍, 수, 설, 지진 이렇게 즉 거기요 풍재, 수재, 설해, 지진 얘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폭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즉 자연재해 종류를 크게 두 가지를 일단 크게 분류합니다. 우리 가축에서는 풍수, 설, 지진 그리고 폭염 해서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것은 이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거. 그럼 반대로 풍수, 설, 지진 속에는 폭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풍수, 설, 지진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 보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는 결론은 뭐예요? 돼지가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는 보상을 안 해주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자연재해 종류를 크게 풍수, 설, 지진과 폭염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말한다. 그러면 풍수, 설, 지진에는 자 봐보시면 웬만한 건 다 들어있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조수, 우박, 지진, 분화 등으로 인한 피해. 즉, 이 속에는 뭐만 들어있다. 폭염만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폭염이라는 것은 자, 우리 폭염특보 이상. 그 다음에 소, 도체, 결함이다. 축산휴지다. 축산휴지, 손해다. 정기적 장치다. 자, 얘네들은 조금 이따 바로 뒷면에 가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얘들 일단 쭉 놔두시고 자, 어디로 한번 가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여러분들 교재 219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자, 219페이지.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가축에서 가입할 수 있는 축종이 있겠죠. 어떤 대상을 이렇게 가축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가축 재보험에 가입을 하냐 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축종의 종류를 저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봐보시면 일단 가축에서는 우리가 보험의 목적물이 자, 가축이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가축이. 그러면 가축의 목적물이 있어서 거기 16종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축 16종이라고. 그럼 그 16종의 종류를 어떻게 즉 소가 있고요. 자, 돼지 보험 가입합니다. 그 다음 말 보험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를 가금류라고 표현합니다. 가금류.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기타 가축 해서 일단은 총 5종류로 분류를 해요.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 가축. 그럼 여기에서 이 가금류의 종류는 자, 우리 자, 날개 달린 애들 즉 닭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닭, 오리 이런 애들. 그러면 닭, 오리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오매, 꽁, 닭은 뭘로? 여러분이 관상조로서는 어쩐다? 관상조로서는 뭐 한다?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오매꽁닭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칠어. 그래서 오매꽁닭은 관상적으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누구 종류? 가금류 종류예요. 가금류 종류. 자, 여러분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종류는 어디에서도 나오시냐면,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가보시냐면 223페이지부터 해서 쭉 있어요. 즉 225페이지에 가보시면 가금이라고 2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오매꽁닭은 관상적으로 거칠다. 223페이지에서 지금 종류가 분류되어 있어요.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류로 크게 16종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가금류의 종류를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오매꽁닭은 관상적으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리, 메추리, 꽁닭, 관상조, 그 다음에 거의, 필면조, 타조 이 애들을 갖다 우리는 가금류의 종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가축 하시면 되겠죠. 기타 가축의 종류에는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오토꿀 그래요. 사슴, 양,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 자, 오소리도 제가 본 가입을 해요, 오소리.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 16종이 나와요. 16종. 우리 개 보험 가입하지 않아요? 그럼 염소 있잖아요. 염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했을 때, 자, 염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양 속에 들어가요. 양 속에, 양. 사슴양, 우리 기타 가축 양 있잖아요. 양에 우리가 양을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 면양하고요. 그 다음에 산양으로 나눠요. 근데 이 산양 속에 바로 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 포함이야. 산양 속에. 염소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가축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축종은 총 몇 개를 16개 축종이 보험에 가입하더라. 그러면 그 6개 축종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가금류, 기타 가축. 가금류의 종류는 오매 뭐예요? 오매 꽁닭은 관상적으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슴양, 오토끼, 오소리, 꿀벌, 토끼.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축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설이 필요하죠, 시설. 자, 시설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했을 때 다시 앞장으로 가셔서 몇 페이지? 교재 219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축 사육시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축사. 가축 사육시설을 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몇 페이지냐면 219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를 가봅니다.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를 가보시면 얘도 우리 농작물 재보험처럼 정책보험이에요. 즉 가축 재보험도 정책보험이다. 그럼 정책보험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 파격적인 지원이 결론은 뭐예요?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우리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한테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데 보험료를 몇 퍼센트 지원해주니 보겠게요. 해서 나번에 220페이지 정부 지원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가축 재보험에 가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 번째 뭐다? 농업 경영체 등록해라. 일단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소를 키우려면 내 마음대로 못 키우죠. 어때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그 규모가 조금 작으면 허가 대신에 등록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작으면 또 등록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찌됐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라? 허가 또는 즉 축산업에 대해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뭐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자격. 그러면 얼마를 받느니 했을 때 봐보시면 자 법인 즉 개인도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상한선이 없어요. 즉 보험료가 그렇게 막 5천만 원까지 넘어가는 보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가축은 워낙 어때요? 가격 자체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마어마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막 10억, 100억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축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주냐면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줘요. 즉 보험료 기준이에요. 보험료. 보험 가입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료. 즉 계약자가 보험료가 총 산출된 보험료가 1억이다. 근데 그 1억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근데 5천만 원까지 해주긴 해주는데 몇 프로를 또 지원해 주냐면 즉 50% 해주는 겁니다. 50%. 즉 계약자가 내야 할 돈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되 상한선이 얼마까지다? 5천만 원까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네모 박스에서 봐보시면 박스 안에 즉 가축 재보험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건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 한다. 그 다음에 쭉 하단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가축 재보험 관련 정부의 지원은 재보험 가입자의 자빗줄 납입 보험료의 몇 퍼센트 지원해준다? 50% 지원해준다. 근데 이때 상한선은 농업 즉 개인 또는 법인 모두 다 얼마까지다? 5천만 원 한도이다. 즉 5천만 원까지. 다만 말은 마리당 가입 금액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다. 다만 그 중에서도 국내산 말만 지원하지 애국산 말은 지원하지 않는다. 즉 애국산 말이다. 즉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말을 내가 도입해 왔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는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소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소를. 자 소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소의 보험 가입 금액이 이 소의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냐면 가입 금액이 자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을 내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해요. 이때 보험료율이 10%예요. 자, 이래를 갖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전체 보험료는 전체 즉 계약자가 우리가 여기서는 뭐 영업보험료다 순보험료다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즉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납입보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즉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그 말이에요. 보험료는 자, 보험 가입금액 1억에서 자 10%입니다. 0.1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0만 원. 계약자가 내야 할 돈. 근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니까 50%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계약자가 내야 할 돈은 이제 우리가요 계약자 그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얼마냐면 즉 1,000만 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50% 주니까 내가 내야 할 돈은 50%. 즉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험료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이제 이 조건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율이 조건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소는 이렇게 심플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애들은 다 누구냐면 소, 그 다음에 돼지, 기타 가축, 가금류는 다 이 방식대로 우리가 보험료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좀 조건이 달라져요. 말은. 왜냐면 말은 한 마리당 금액이 너무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마리당.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는 좀 이렇게 조금 제한을 줘요.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그럼 방금 그 읽었던 거 그대로예요. 즉 4천만 원까지는 일단 50%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4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몇 프로까지? 즉 70%, 그 4천만 원 초과 금액의 70%까지만 50% 준다는 거예요. 초과 금액의 3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얘가 말이 6천만 원짜리라고 해봐요. 얘가 한 마리에 한 마리 6천만 원. 얘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방금 자 요율은 똑같이 자 10%로 할게요. 10%. 그러면 계약자가 원래 내야 할 돈을 여기서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진짜 4천까지는 다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다 구분을 해야 돼요. 봐보시면 이 6천만 원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6천만 원을 다 4천만 원 나눠야 돼요. 4천만 원 나누고 그럼 얼마가 초과됐냐면 2천만 원 초과됐죠. 그럼 초과 금액의 70%까지는 정부에서 준다고요. 그러면 27에 14 얘가 70%죠. 그럼 나머지가 600만 원. 자, 총 얘가 6천만 원이잖아요. 즉 4천만 원까지는 기본 줍니다. 그다음 70%까지는 또 정부에서 50% 줍니다. 나머지 600만 원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즉 4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 10% 요율, 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얼마 준다고요? 50% 준다고요. 그러면은 자 200만 원, 1,400만 원. 즉 봐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까지도 정부에서 준다고요. 50%. 1,400만 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50% 준다고. 여기까지도 줘요. 그리고 나머지 자 여기 그럼 30%는 어쩐다?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지원 안 해준다고. 그럼 곱하기 10% 60만 얘는 하나도 안 준다고 정부에서. 70%까지만 준다. 여기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4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줍니다.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까지는 정부에서 줍니다. 나머지 30%는 안 줍니다. 말만 이렇게 계산해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돈은 총 얼마가 되냐면 330만 원. 그럼 정부에서 주는 돈은 얼마예요? 정부에서는 50%씩 주니까 270만 원. 정부에서 주는 거. 즉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 이 330만 원 누가 부담해야 할 돈?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돈. 이렇게. 말은 이렇게 계산해요. 말만. 금액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이 애국산 경주마입니다. 이런 조건을 줬을 때는 어쩐다고요? 아예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애국산 경주마. 말은 보험료가 특이해요. 자, 이 내용이 220페이지에 있는 방금 그 박스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에요.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 원 한도 내까지는 보험료에 50% 지원해주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준다. 단 애국산 경주마는 주지 않는다. 이 내용. 자, 됐죠? 자, 교재 221페이지 가보시면 답원의 보험 목적물 방금 했던 거 16종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 단위, 그 다음에 판매 기간 있고 축정별 보장 수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가보시면 자, 222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222페이지는 자, 축정별로 되어 있는데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약자가 보장받는다 그 말이에요. 즉 60%, 70%, 80%, 90%, 95%. 그럼 반대로 얘는 자기부담 비율, 즉 40%, 30%, 20%, 10%, 5%를 공제하고 계약자가 가져가는 보장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정별로 가보시면 자기부담 비율이 5%, 10%짜리 없는 축정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223페이지에 다 들어있어요. 즉 223페이지 가보시면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봐보시면 20%, 30%, 40%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했을 때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223페이지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23페이지부터가. 즉 소가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느니 지금 그 말이에요. 소. 그러면 첫 번째 자 보상하는 죄에 있어서 소를 봐보겠습니다. 먼저 소. 자 소를 보는데 자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도 주계약 즉 보통약관이 있고 특약이 있었죠. 이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즉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223페이지에 즉 주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이 있습니다. 자,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류하죠. 그러면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를 봐보시면 어쩔 때 소를 보상을 해주니 했을 때 첫 번째 소가 어떻게 되면
폐사하면 보상해주겠죠. 자, 소가 갑자기 폐사했어. 그럼 보험금 받아야 되겠죠. 폐사 시에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았는데 이 상태가 안 좋아. 우리가 일단 가축이 폐사하잖아요. 그럼 절대 고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폐사를 해버리면. 걔는 갖다 그대로 다 처리를 그냥 그대로 다 처분해야 돼. 폐기처분. 그러면 지금 소가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골절을 당한 거야. 상태가 안 좋아. 금방 얘는 조만간 어때요?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고기라도 얻어야 되겠지. 얼른 빨리 고기를 얻어야 돼. 죽으면 우리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급하게 얘를 갖다 우리는 도축을 시킵니다. 그럴 때도 보상을 해줘. 자, 걔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급하게 도축시킨다고 해서 긴급 도축이야. 자, 일단 우리가 소를 보상해 주는 것은 죽었어요. 긴급 도축했어요. 보상해줘요. 그리고 자, 소가 도난당했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어요. 보상해줘요. 즉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것은 폐사 시에 보상해주고요. 긴급도축 보상해주고요. 도난 보상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의 종류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잖아요. 소의 종류는 한우, 유구, 젖소. 자, 그럼 폐사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니 봤더니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재해 그 다음에 또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보상해줘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자연재해, 화재, 질병이야. 그럼 소가 갑자기 있잖아요.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아니 원인 모를 사고로 인해서 폐사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아침에 가보니까 소가 죽어있어. 근데 봐보니까 분명히 자연재해는 없었어. 또는 자 소끼리 있잖아요. 소끼리 막 싸워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소 축사 있죠. 소 축사 있잖아요. 축사에 목이 실질적으로 끼워서 죽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걸 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의 사고라고 그래요. 불의의 사고. 즉 부상이라든가 어떤 원인 모를 사유에서 죽어 있어. 그런 것도 다 보상해줘.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23페이지 제일 2에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즉 질병 보상합니다. 근데 물론 법정 전염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라고 했어요. 즉 얘를 갖다 우리는 하나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어도 보상해주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도 보상해준다 이 말이에요. 방금처럼 축사에 이렇게 소가 목이 끼어서 있잖아요. 또 죽어도 보상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소가 어떻게 했다? 결론은 뭐예요? 소가 폐사했다. 보상해줄게.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해도 보상해줄게. 화재로 인해서 폐사해도 보상해줄게. 그 의미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각종 사고 가로치고 풍수, 설 등 자연재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 보상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부상당했습니다. 부상. 그 다음에 자, 소 낳다가 난산이에요. 난산. 그러다가 실제로 이런 사고 많아요. 새끼 분만하다가 그 다음에 산욕마비 마찬가지야.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난산을 지금 이제 소를 아이 분만하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금방 어미소가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도축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급성 고창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소는 조사료 먹잖아요. 조사료. 근데 너무 조사료를 많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부패한 조사를 먹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소가 있잖아. 배가 이렇게 불러올라. 즉 배 가스 차. 근데 이렇게 불러와서 가스 차면 소가 금방 죽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병을 급성 고창증이라고 그래요. 자, 얘에 걸리게 되면 금방 상태를 아니까 얘를 갖다 얼른 고기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도축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젖소. 방금 종류애가 한우, 유구, 젖소잖아요. 젖소는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소죠. 근데 얘가 뭐 한다? 자, 젖소가 유량이 감소한다. 그럼 얘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얘를 갖다 어떻게 돼요? 도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긴급 도축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긴급 도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긴급 도축을 했다. 그러게 되면 어쨌든 긴급 도축도 우리가 어때요? 폐사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죽잖아요. 그럼 얘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 의미예요.